바다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 한 괴담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북한에서요, 일명 핵폐수 방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 자,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황해북도 평산엔 북한의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요. 최근 여기에서 핵 오염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웬일이야. 아, 요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해수가 나왔다. 와. 바닥이야 바닥. 모래사진 거의 달랑말랑. 뭐야? 계속 0.8 넘어. 0.9? 뭐야? 자, 평소에 8배 높다라는 얘기까지도 막 합니다. 아, 이상우. 다행이다. 네,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게 당장 우리 어민들 후쿠시마 때 피해봤던 어민들은 또 맞아요. 가슴이 철렁할 일이죠. 근데 저 가능한 얘기다. 자, 우리가 그 후쿠시마 때 또 얼마나 많은 뭐 우려와 어민들이 피해를 또 얼마나 봤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심정이 철렁할 얘기. 그렇죠. 방금 이 MC께서 언급하신 것도 결국은 괴담이었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사실은 정제된 오염수죠. 그래서 그걸 바다에 방류한 거고 국제사회가 과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계측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포스트마다 다 관측을 하는데도 안 나와요. 과학적으로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많은 괴담 때문에 결국은 피해본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맞아. 많은 어민들은. 맞아요. 그리고 수산물 시장, 상인들 다 피해봤죠. 이번엔 근데 발원지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도 사실 무근입니다. 우리에겐 다행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괴담이 퍼졌는지, 의혹이 제기됐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에 핵시설이 있느냐? 이건 팩트예요. 황해북도 평산에는요, 네. 북한의 우라늄 이 정년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핵 물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옐로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옐로 케이크,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 시설의 핵심 시설은 맞아요. 자, 그런데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 우라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핵 폐수를 북한이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 같다라는 의혹과 함께 위성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위성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침전지에서 흘러나온 이 침출수가 파랗게 지하 배수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90m 정도죠. 배수로를 따라서 방류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배수로 인근에서 녹조 현상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죠. 네. 찌꺼기가 쌓인 흔적도 발견됐다라는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래 폐수를 저 침전지에 가둬두고 저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정제를 거친 다음에 방류를 했는데 저 침전지, 저수지 용량이 꽉 차서 이 방사능 물질이 다 넘쳐서 북한이 방류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으로 연결된 거예요. 네. 문제는 저 강이 예성강인데 예성강의 한강 하류를 통해서 우리 서해 바다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의혹대로라면 우리 서해 바다가 북한이 방류한 방사성 물질 때문에 오염이 된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까지 연결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만갑에서 이 논란 이제는 좀 종식을 시켜야겠다 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초초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강건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에도 핵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의학입니다, 말 그대로.
아, 이런 의학 처음 있는 줄 들어본다. 몰랐지. 핵을 몸에다가 이렇게 쏘여서. 아니요, 쏘이는 거는 밖에서 쏘는 게 아니고 저는 핵물질을 주사를 하거나 먹이거나 먹여요? 대박. 직접 몸에 투여하는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핵물질을 주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먹을 수. 예, 뭐 방사능 요드라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뭐 체르노빌에서 확 쏟아져 나왔던 거를 녹음 캡슐 약으로 쓰죠. 그 약을 딱 쓰면 갑상선으로 가요. 우와 대박. 그래서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예. 치료할 수 있는 예. 알약이요. 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나오신 이유는 핵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잘못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지금 방류했다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과연 우리가 유해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를 오늘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이제 가까이서 이제 방사능을 이제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주변에도 뭐 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하게 됐죠. 뉴스도 보게 되고. 예, 어떻습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물에도 사실 우라늄이 있습니다. 특히 바닷물이나 이런 데는 다 우라늄들이 보통 1리터에 뭐 한 1에서 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아주 미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제시된 근거가 평산 그 우라늄 정년이라는 게 이제 원광을 캐잖아요. 우라늄 대부분은 그냥 일반 광석이죠. 네. 그러면 걔를 추출해내고 남은 쓰레기들을 그쪽에다가 다 버리게 되죠. 네. 그러면 거기는 우라늄이 캐낸 것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이번처럼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강물에 이제 섞이게 되고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바다까지 갈 텐데 네. 그 과정에서 희석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사진을 보면요, 그 하류 쪽에 가가지고 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꽤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대략 한 100만 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호수인데. 만약에 1톤 정도 되는 양이 방류가 되면 한 100만 배 정도 희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1000배 정도 높아봐야 자연 방사선보다도 자연에 있는 우라늄보다 더 낮아져 버려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다 내려와 가지고는 거의 뭐 일상적으로 있는 바닷속에 있는 우라늄에 비하면 네. 별로 높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라늄 정년이라는 거하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들 구별 못 하잖아요. 일단 우라늄만 보통 아이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정년이라는 것은 원광에 속해 있는 우라늄을 뽑아내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 정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정년에서는 그런 식 고농도의 우라늄이 나오질 않아요. 애초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오질 않고, 이게 이제 우라늄 농축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슬쩍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마구마구 이제 퍼져 나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일단 공포에 질리니까 그냥 퍼나르기 바쁘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체크를 해봤자 저건 또 음모야 또 이렇게 나가면서 안 믿고, 그럼 나중에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낼 때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아, 또 구라야? 안 믿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퍼지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요, 실제로 방사능 수치를 자기들이 측정을 합니다. 가서 이런 측정한 이제 영상까지 올리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논란이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건데, 초초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영상들을. 예, 그 사실 0.87이라는 아까 그 수치가 있었어요. 보여주셨네. 예, 그거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체크합니다. 여기서 측정하면 여기 방사능도 나와요. 여기서 이동 당연히 우리 주변에 방사능 다 있으니까 따다다다 하는 소리 다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방에 놔두면 0.3인데 그 저희가 화강암하고 대리석이 벽에다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갖다 대니까 0.5 이렇게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우라늄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든 갖다 대면요, 돌에 화강암이 많은데 대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저 수치가 엄청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를 한 셈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거를 서울 지역 같으면 0.3 정도 나와요.
화강암이 많은 지역에 이제 설악산이나 영동 이런 데 지역 가면 걔가 0.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서해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 먼저 아닌지. 거기도 다 그러니까 광석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벌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데 방사능이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르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일본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같이 현무암이 많은 그러니까 화강암이 없으면 우라늄 함량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고 아니다. 뭐 이렇게 위험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련소 폐수가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맞아요. 만약에 핵농축 시설 뭐 이런 거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 뭐 서해 쪽 이거- 라인을 따라서 그 핵시설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유출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